네, 영상에서 보신 부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아이 임신을 하신 상태인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과정이었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가 엄마 보려고 나오는 건데, 엄마가 건강하지 않고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음. 그걸 지금 우리는 애 키우면서 계속 까먹어요. 계속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 아이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중요한데 그 환경이 아이가 살고 있는 아이가 맨날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정서적 분위기가 이 아이에게 환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이 계속 불안불안해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리듬감이 불안. 아이를 안고 있는 리듬감이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계속 걱정이어가지고 이마에 주름이 계속 쥐고 뭐 얼굴도 이렇게 심각하고 이걸 계속 보게 되면 아이는 그 정서를 자기 몸으로 그대로 받을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 주 양육자의 건강을 그래서 신경 써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보고 있는 사람과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돼서 이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이 아이 정서가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자신의 성향들이 있어요. 그 성향들이 좋은 것들이 열리고 자기 좀 불편하고 힘든 것들은 좀 열리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열리지 않고 그대로 묻어 있다가 그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좋지 않은 그 유전자 스위치가 안 열리면 정말 좋은 거예요. 열려서 힘들어지고 막 그렇게 되면 힘들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임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이가 나오게 되면 너무 걱정이 많고 그리고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의 건강만 너무 집중하세요. 근데 아이의 건강이 곧 나의 건강이라는 거를 책으로는 읽으시는데 실제 생활로 가보면 아이만 계속 케어하고 계세요. 아이만 계속 케어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좀 하셔야 돼서 오늘은 임신 중이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걸 알려드릴 것도 있는데 문제는 임신 출산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왜냐면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이제 정신없이 굴러가요. 정신없이 굴러가니까 그때 뭐 육아책 읽고 뭐 하고 이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 임신했을 때 뭘 해야 되는지, 그 마지막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임신 이미 끝내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둘째를 임신 계획 중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둘째를 임신하고 둘째를 이제 출산했을 때 다시 또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 하고 싶으시면 하셔야 되고, 다시 계획하셔서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그걸 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좀 가질게요. 정보를 가지는 건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과 함께 정보를 가져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행동으로 연결이 안 돼서 지금 만나는 이 순간들이 다 낭비가 될 거예요. 자, 음, 한번 잘 들어보실게요. 출산 후에 달라지는 삶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태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결혼은 별거 아닙니다. 결혼은 뭐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성인 대 성인으로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출산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출산은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오는데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이 아이는 숨을 쉬는 것 외에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 깨어나서 옷 갈아입히고 대소변, 음식, 그다음에 트름 시키는 거, 뭐 그다음에 이제 막 울고 웃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 감정 표현도 우리가 대신 해줘야 돼요. 아이가 막 울고 있으면 대신 감정 표현 해줬는데, 힘들어. 아이를 이제 안고 이렇게 껴안고 너무 힘들어. 어떡해. 무서웠어. 아니면 배고팠어. 짜증이 많이 났어. 이러면서 얘 감정도 내가 대신 다 표현해 줘야 돼요. 모든 걸 대신해 줘야 돼요. 신체적인 것만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애 키우는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애 키우면서 힘든 거는요. 우리가 잠을 못 자서도 힘들고 피곤해서도 힘들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애를 키우는 동안에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그 불안감.
그리고 아이가 나에게 던지는 이 감정적인 표현들을 내가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내 감정이 힘들어지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애 키우면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애 키우는데 뭐 기저귀를 너무 많이 갈아서 우리가 힘들다. 뭐 얘 젖병에 그 우유를 타는 게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얘랑 같이 있을 때 나의 느낌이 내가 너무 즐겁지가 않고 좀 힘겹다는 느낌이 들고 이래서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지는 거지 육체적인 것들 때문에 힘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것들이 이 정서를 도와주지 못하는 쪽으로 계속 가죠. 에너지 고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출산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사람이 올 때 신체적 조건도 가져오고 정신적 조건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걸 공유를 합니다. 근데 뭘 통해서 공유하냐면 나의 시간을 통해서 공유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끊임없이 공유를 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가족이 될 때, 가족이 될 때 이 가족들이 공유하는 게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그리고 365일, 그리고 이걸 평생 공유해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누굴 잠깐 만나고 친구를 잠깐 만나고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고 이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유를 하게 되는데 이 공유의 시간들이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 이거의 첫 출발입니다. 아이가 한 명 태어나는 게.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많이 많이 조율을 하죠. 다투면서 그리고 합의점을 보고 이렇게 해요. 요 방향이 이 가정의 문화의 첫 시작이긴 한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잘 굴러갈 확률이 높아요. 성인 대 성인이니까 해결이 잘 됩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이거는 이제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아이가 끼게 되면 아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중요한 마음 때문에 이 아이를 대하는 앞에 이 성인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용인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정말 일촉즉발의 순간이 이제 펼쳐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각자 문화가 충돌을 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그래서 아이의 부모가 되면 이제 드러나죠. 엄마라는 나, 아빠였던 저 사람, 이 두 사람의 문화가 충돌이 이제 적나라하게 충돌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결국에는 나의 살아왔던 과거의 삶에 대한 해석의 결과가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이 문화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 부모가 어때야 되는데 이걸로 되게 많이 갈등을 하게 돼요. 엄마는 이래야지, 아빠는 이래야지 라는 각자의 생각이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대화를 잘 나누지 않으세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기저귀를 갈고 애를 키우고 그다음에 누가 휴직을 하고 누가 퇴사를 하고 밤에 애를 누가 재울 거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아빠라는 사람이 할 일, 엄마가 할 일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계속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 대립의 결과가 제대로 확인이 된 채로 굴러가지 않고요. 그 첫 대립의 순간의 결과가 그날 결정된 결과가 평생 그렇게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로 합의가 됐으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자녀는 어때야 되는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녀였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계속 들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너는 어때야 한다, 어때야 한다. 이걸 이제 내 아이에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넘기고 있는데 아이는 어때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아이의 엄마인 사람, 이 아이의 아빠인 사람, 이 두 사람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건 계속 대립이 되죠. 그 대립이 되는 이 상황은 이 집안의 분위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정서를 아이가 고스란히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정서를 입어낸 모습 그대로 행동으로 표현할 거거든요. 자주 운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뭐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또 엄마 아빠의 정서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이한테 들어가고 아이가 그걸 드러내서 나한테 던지는데 그게 내가 또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아이랑 나랑 1대1의 관계면 이게 잘된 방향으로 가든 잘못된 방향으로 가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힘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엄마고 얘는 아이야.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한 방향의 문화가 그냥 이 아이에게 전달이 됩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전달이 되고 합의가 끝나요. 근데 옆에 다른 성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불편한 거를 참아내는 게 힘들어요. 그럼 그 정서가 다시 또 가족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정서의 장이 이 가정 내에 계속 쌓이게 될 겁니다. 언제부터? 아이가 태어나는 그 첫날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출산 후에 첫 1년간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첫 출발, 첫 단추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너무 이거는 임팩트가 너무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팀을 구성할 때 회사에서 팀이 구성될 때 그 팀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팀장이 옷을 캐주얼하게 입는 사람인가 아닌가부터 해서 이 팀의 분위기가 전부 다 바뀌어요. 이 팀장이 유머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팀장은 심각하게 회의를 하는 걸 좋아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이 팀원들의 색깔이 다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이 되게 중요하고 그 첫 출발의 공간에서 장으로 있는 사람들의 성격, 그 문화가 영향을 다 미치게 돼요. 그래서 첫 출산하고 나 첫 1년 동안 엄마랑 아빠랑 이 첫 출산 1년의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경험하고 해결하고 나가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애 엄마니까 아이한테 어떻게 줘야 되지? 사랑을 줘야 되지? 뭘 교육하지? 뭐 애가 첫살 태어나면 책 읽기를 어떻게 해줄지? 이런 거는 지금 발달 단계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인간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이 정서인 뇌가 발달이 되는 거고 정서인 뇌의 토대 위에 이제 인지의 뇌가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인지의 뇌 속에서 사회적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공부하고 이게 다 될 건데 이게 정서인 뇌가 이게 기본이 딱 되지 않고 있는 데에서 나머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의 정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첫 1년 동안에 우리 가족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이를 안정애착을 만드는 거고 안정적으로 아이의 정서를 만드는 거고 그 정서가 탄탄해져야 이 아이의 두뇌 발달이 전반적으로 다 잘 될 거라는 거.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애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애를 대하는 엄마와 나, 당신과 나와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색깔을 잘 다지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항상 말씀드리죠. 옛날에 아빠 육아했을 때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전우애를 다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해드립니다. 전우애는요. 전쟁통 속에서 전쟁에 지고 있을 때, 전쟁에 이기고 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이 전우들끼리 서로 한 팀으로 끈끈하게 있어야 돼요. 힘들면 서로 비난하고 네가 잘했어야지 내가 잘했어야지 이러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있을 때 승리하고 있을 때 잘한다 잘한다 서로 응원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잘 되고 있는 걸 계속 박차를 가해야 돼요. 그래서 터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난 이 현장을 제가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 좀 불편하긴 해요. 너무 슬픕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정말 힘들어지는데 그 말은 스트레스가 막 올라온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올라올 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조율을 잘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애 건강을 위해서, 애 두뇌 발달을 위해서 중요한 건 이 사람과 나와의 반응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뭐 때문에 힘들어지냐면 첫 1년 동안에 육체적인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업무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필요해지면 정서가 좋아질 수가 없으니까 짜증이 막 올라오죠. 그렇게 되면 이 짜증을 내려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핵가족이에요. 핵가족이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께 애를 봐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 있는데 이건 사실 보너스입니다. 이걸 기본 고정값으로 계산하시고 출산의 1년을 그 플랜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어르신들은 이 아이를 키우는데 책임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환경으로서 존재하시는 분들이지 이분들이 애를 키우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도움을 받으시면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도움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서적인 에너지를 막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움이 사라졌을 때 다시 또 이 아이를 다루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방향을 바로잡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육체적인 업무가 있고 정신적인 업무가 있는데 요 두 개에 대해서 반드시 협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부부들이 그걸 안 하고 아이의 출산을 그냥 맞이하세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고 나서는요. 협의를 하면 결국 엄마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엄마가 본능적으로 애한테 무조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는데 그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엄마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이 정서를 아이한테 다 넘겨주게 될 건데 이거 잘못 계획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 업무에 대한 분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족이 되기로 결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을 결혼해야겠다, 이 사람의 애를 낳아야겠다 생각한 게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만들었냐면 서로 지지를 하기 위해서 이 삶을 잘 살아나가는 데 서로 도움이 되자고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셔야 됩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이 사람과 헤어지는 그날까지. 이별이 됐던 사별이 됐던. 자, 그래서 우리가 지지를 하지 않겠다. 내가 지지를 하지 않는다. 내가 이 남편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 나는 이 가족의 색깔을 잘못 만들고 있구나. 이걸 반드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 키울 때 엄마들이 좀 힘들잖아요. 본능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니까. 그럼 자꾸 서운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분께 이걸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꾸 불평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지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정의 색깔은 이상한 색깔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족이 됐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의 원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엄마나 아빠가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냐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지지를 해줬어야 되지. 지지는 없이 야 그냥 열심히 해. 아 나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뭐 짜증내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 해결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땠나를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았던 거를 계속 집어넣고 싫었던 거는 계속 좀 제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좋았고 내가 뭘 싫어했다는 거, 이 나의 가족 안에서 나의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 키울 때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내가 어땠지, 나는 어떻게 살았지, 나의 엄마 반응이 어땠지, 나의 아빠 반응이 어땠지, 그래서 내가 기분이 어땠는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를 우리 아이한테 넘길 것인가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첫 1년 동안에 이 갈등이 심해요. 왜냐면 애 키우는 게 첫 1년 동안, 첫 6개월 동안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성인의 시간이 평균적으로 성인 평균 하루 3시간의 수면 시간이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자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하루에 3, 4시간을 자는 생활을 적어도 6개월 동안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요. 인지 발달이 절대 안 돼요. 그런 연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수면 시간을 막 권장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이제 군인들에게도 실험을 많이 했어요. 하루 동안 안 재워보고 그 다음날에 인지 테스트하고 판단력 했더니 완전 50% 이하로 다 떨어지고 그래서 하루 안 재우고 이틀 안 재우고 그러면서 멀뚱멀뚱 이렇게 해서 확인을 시켜봤더니 이 사람의 업무 수행들을 체크해봤더니 이게 술 먹고 운전할 때의 인지 수준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하루에 3, 4시간을 밖에 못 자는 이 생활을 6개월 동안 한다는 거예요, 평균. 그러면 나의 판단력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되는 순간에도 화를 내는 판단을 하고 있고 내 남편이나 나의 부인이 어떻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이렇게 반응 안 해도 되는데 판단이 잘못된 결과를 계속해서 심어내게 되고 그래서 서로 상처가 되고 이게 계속 6개월 동안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족의 색깔이 될 겁니다. 그러면 좋을 게 없죠. 네.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족이 되기로 했다는 건 무조건 지지를 해주고 지지를 받는 거.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족 공동체는 결국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삶에서. 그걸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가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 나가면 나를 무조건 지지해주지 않잖아요.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꾸고 싶은 생각은 뭐냐면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고 나서 첫 1년 동안 우리가 엄마의 정서가 중요하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엄마들이 나는 지지를 받기만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거. 이거 너무 힘든 결정이고 별로 도와주지 못하는 결정이에요. 음. 아이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를 받고 싶으면 내가 지지를 하는 모습을 계속 상대방이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지를 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드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지를 받고 싶다. 정서적 지지를 받고 싶으면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행위를 계속 주셔야 돼요. 영어로 얘기하면 give and take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색깔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이 가족의 팀장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정서적 지지를 받고 싶다 그러면 남편을 불러서 정서적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요새 회사 일 어때? 애 태어나니까 너무 힘들지? 나도 케어해야 되고 우리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자기야 너무 힘들지 않아? 이렇게 계속 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내가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기야 자기 날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왜 나 혼자 하는 거지? 왜 나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불평의 시간이 되면 이건 지지의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라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정서적인 평화 찾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 집중하시면 1년을 이 생각으로 집중하시면 평생 이 방향으로 잘 가실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평화라는 게 첫 1년 동안은요, 아이의 울음소리의 양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애가 우는 게 좀 줄어들면 좀 살만해요. 그래서 애가 우는 시간을 줄이려면 애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죠. 아이도 울 때마다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는 분위기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아이를 대하고 있는 사람을 안정적으로 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정서의 안정은 아이한테 가고 아이가 덜 울게 되면 아빠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럼 아빠가 기분이 좋으면 다시 엄마의 정서가 기분이 좋아지고 2단계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첫 1년 동안 애가 태어나면 무조건 정서적인 평화를 찾아야 된다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업무 분담 회의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건데 한번 좀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첫 1년 동안 업무 분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출산을 겪으시면 이거 진짜 곤란합니다. 육체의 피로도는 정서의 피로도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분담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 내용만 좀 볼게요. 오른쪽 내용을 자세하게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공동분담을 하실 분들은 지나가는 얘기로라도 회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 태어날 때 뭐 태교 얘기, 마음의 정서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태어나서 1년 동안에 이 집안의 정서의 분위기가 너무 중요한데 이 집안의 피로도가 쌓이고 해결이 안 된 채로 계속 굴러가면서 부부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자, 맞벌이 부부가 됐든 외벌이 부부가 됐든요. 두 분이 함께 만나는 순간부터가 육아를 공동으로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 일을 하고 있었고 엄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는 각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누가 더 힘들고 힘들지 않고는 없어요. 각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밖에 사회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집에서 딱 만났어요. 퇴근해서 만나면 그때부터 저녁 6시부터 아이가 잠들기 전까지 뭐 11시, 12시까지 아이를 재워놓고 이제 막 집안정리하고 이때까지가 무조건 공동 작업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인 시간에 공동 분담을 어떻게 할 건가? 체력 위주로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애 목욕시키는 거는 제가 애 목욕시키는 활동은 웬만하면은 아이 태어나면 처음부터 아빠에게 맡기세요. 자꾸 애 귀에 물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런 거 걱정돼서 엄마가 자꾸 애를 챙기시는데요. 이거 정말 길게 보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면 애착의 대상이 엄마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주 만나고 아이가 그 모든 정서를 잘 만나야 돼요. 하루 종일 엄마랑 만났잖아요, 이 아이가. 그러면 엄마는 이 아이 때문에 정서가 지금 힘들다고요. 그러면 밖에서 다른 에너지로 온 사람에게 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하루 종일 있지 않는 한 다른 부모, 엄마나 아빠나 그 중에 한 명이랑 자주 만나게 좀 해야 되는데 그 손으로 만나고 몸으로 만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정말 좋은 건 목욕이에요. 목욕 시간은 웬만하면 좀 아빠에게 첫날부터 맡기세요. 자꾸 엄마가 이런 거를 막 배우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이 우유 타고 이러는 것도 엄마 아빠 번갈아 하시고 집안 청소는 둘 중에 한 분이 지정을 하거나 격주로 번갈아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면에 있어서는 엄마하고만 자는 경우가 있는데 아빠랑 엄마랑 주중에는 엄마랑 잔다, 뭐 주말에는 아빠랑 잔다 이렇게 해서 아이도 처음부터 좀 적응을 시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럴 때 아이 힘들어지거든요. 항상 봤던 그 환경이 없어지면 힘들어지니까 처음부터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빠하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있어요. 애 젖먹이는 거, 기저귀 가는 거, 그다음에 그 목욕하는 거, 그다음에 밥을 누가 할 것인가, 청소할 것인가 하는 거, 애 잠재우는 거. 이 굵직굵직한 이 내용들을 격주로 할 것인가, 매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중에 누가 할 것인가, 주말에 누가 할 것인가. 이거를 회의를 안 하시고 출산을 하시면 아이 제대로 못 키웁니다. 힘들어서. 세 명이서 세탁기 통돌이 굴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출산이 오고 나면 스케줄표 쫙 우리 옛날에 그 방학 시간표, 생활 계획표 짜듯이 그렇게 해서 주중, 주말 이렇게 두 가지 시간표로 하셔서 적절하게 분배를 하시는데 웬만하면 체력이 드는 일은 아빠가 하시는 게 좋아요. 체력이 들어가는 일은. 여기 음소거 해주셔야 되는 분 있는데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에 제일 중요한데 수면 시간에 있어서 반드시 합의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합의 보세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 주중에는 그 집에 있는 분이 애 밤에 재운다 이렇게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는 종일 잠을 못 잤던 사람이 주말 동안에 잠을 자야 됩니다. 밖에서 일하는 아빠들은 나 힘들었다 그러는데 지금 애 키우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지하셔야 돼요. 당신 힘든 거 알아. 근데 나도 힘든 거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짜야 돼. 이렇게 얘기하셔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 한 부부의 번아웃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한 명이 계속 전담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한테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서가 계속 좀 누가 이렇게 들끓어 오르면 이게 좀 내려진 사람이 좀 들어오고 내려진 사람이 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타임아웃을 하셔서 선수 교체를 계속 하시는 걸 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면 시간 확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면 시간 확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얘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이거 제가 거의 설득 좀 많이 시킵니다. 주말에 휴식이 필요해요. 주말에 휴식이 필요한데 엄마가 아이를 주중에 내내 봤기 때문에 엄마만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의 정서를 받아내고 있는 아빠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정서를 이 양반이 잘 받아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다면 이 양반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감정을, 나의 정서를 받아내면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싶으면 이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니까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은데요. 이거 아이 태어나면 제발 첫 주부터 생각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하셨으면 좋겠고 주말에 3시간 동안 토요일은 엄마가 3시간을 일요일은 아빠가 3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대하는 것에 경험을 할 시간도 좀 주셔야 돼요. 왜 자꾸 엄마만 자꾸 아이를 케어하냐고요. 엄마가 번아웃이 오잖아요. 그럼 아이가 힘들잖아요. 그런 엄마를 감당해내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빠도 주중에 잘 못 만났기 때문에 아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말에 집중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만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울면 우는 거를 잘 달래는 사람에게 애가 전담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는 이 아이 저 아이 다 만나고 그래 아이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아이의 울음에 좀 적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경험의 기회를 출산한 첫날부터 공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3시간씩은 서로에게 각자의 시간을 준다 생각하시고 각자의 시간을 가질 때는 절대 아이 주변에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방 하나에 그냥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가시든지 정해진 시간 안에는 그냥 한 사람에게 휴식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장기전 1년 동안의 육아를 부부가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방 안에 딱 들어가서 3시간 동안 애가 울어도 나오시면 안 돼요. 그냥 3시간 동안 하시고 싶은 걸 하는데 다만 유튜브 하는 거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막 공부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서적인 이완의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아신다면 요가를 혼자 하시든지 목욕을 3시간 동안 하시든지 영화 드라마를 보시면서 깔깔깔깔 웃으시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데 이걸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이 1년 뒤에 아이의 정서가 다르고 가족의 문화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반드시 회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정서적 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딱 10분인데 하루에 한 번씩 꼭 부부가 제발 이야기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화를 만들지 않으시면 아이를 나중에 공감하면서 정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을 만나시면서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애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래서 주말에 한 번씩은 우리 티타임 애 재우고 나면 집안일 뭐 그릇 치우고 싸우고 이렇게 그릇 치우고 청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은 정말 언제나 늘 어질러져 있을 겁니다. 첫 1년 동안 집이 카페처럼 깨끗한 집은 없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냅두시고 정서적 지지를 계속 쌓으셔야 돼요. 두 분이서 애를 키우는데 가져야 되는 색깔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셔도 좋고 주말에 한 번씩 하셔도 좋고 정서적 지지에 차 한 잔을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여기 적어진 내용대로 이 사람에게 나의 불만을 토로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우애를 쌓는 시간을 해야 돼요. 애 키우는 거 되게 힘들다 그지? 자기는 어땠어? 뭐 이렇게. 잠 못 자지 그지? 나만큼 자기도 못 자겠다. 너무 힘들다.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우리 둘째 이거 놀 수 있겠어? 이러면서 막 하하호호 시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공감 기술을 그대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는 방법, 경청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어디 가서 좀 배우셔가지고 남편분께, 아내분께 계속 해주시면 그거 그대로 연습된 게 아이가 말하기 시작할 때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방법 이렇게 적어놨는데 명상하시고 이런 것들 배우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아이 수면 돕는 거 이거는 아이 태어나면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100일의 기적이 오기도 하고 6개월의 통잠이 오고 그다음에 1년의 안정기 이렇게 가는데 아이 수면을 위해서 수면 교육하는 거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6개월 전에는 하지 말라는 말들이 좀 많아요. 6개월 전에 빨리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수면의 방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애를 그냥 방 안에 넣어두고 이제 나오고 이런 방식은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의 울음의 양을 줄이는 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교육에 대해서 우리의 수면이 제일 중요하듯이 아이의 수면도 중요하거든요. 이건 어디서 꼭 공부하셔가지고 아이한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아기 침대 적극 활용하는 방법 이거 얘기 많이 해드리거든요. 처음 적어도 2년 동안 사실 3년 동안 쓰셔도 되는데 적어도 첫 2년 동안은 아이 침대에 쓰실 생각하시고 아이 큰 사이즈까지 갈 수 있는 아기 침대를 반드시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면 교육하는 거는 나중에 수업으로 한번 따로 시간을 내드릴 테니까 그때 아기 침대 어떻게 적극 활용해서 우리 부부의 수면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도 어떻게 수면을 잘할지 그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기 침대 쓰시는 거 필요하고 아기 출산하고 나서 이제 가정의 위기는 대화의 부재와 이제 대화가 불가해지는 게 문제예요. 첫 1년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상처 많이 받거든요. 힘드니까 이제 대화하는 방식도 다 까먹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애가 삶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각자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애기 낳기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애기 낳기 전에 부부끼리 이렇게 제가 지금 5개, 6개 정도 얘기를 주제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만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아이 낳기 전에 이 주제에 따라서 남편하고 차 한잔하는 시간, 10분씩 차 한잔하는 시간 그 연습을 지금부터 좀 하세요. 그 분위기를 아이에게 다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정서를 낮추는 상담의 시간을 우리 가정 내에서 가지고 있다. 이 문화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습이 되면 아이한테 잘하실 수 있어요. 아이랑 놀이타임 하시는 거 제가 교육 많이 드리는데 그때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잘하실 수 있어요. 자, 태교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이 낳기 앞으로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정말 정서 안정에 박차를 가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몸에서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이한테 많이 전달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아이 태교는 씨앗이 부러지는 밭의 그 비옥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몸, 육체적인 상황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정서가 그 땅의 모든 기운을 다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교 때 들었던 내용들, 그런 언어가 애가 태어나고 나서도 그 언어를 듣게 되면 그 두뇌의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뭐 확인되고 이런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태교가 정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이 아이랑 그때부터 연결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자꾸 분리가 되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너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진 뭐 나의 삶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분리가 돼요. 편이 안 돼요. 전우애를 못 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연결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4가지 이거 되게 연습하시면 되게 좋은데 식사 시간마다 아이 배에 손을 얹고 아이한테 말을 좀 하세요. 말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제가 아이 태어나고 나서 첫 1년 동안 두뇌 발달을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들 중에 막 생중계, 아무 말 대잔치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연습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이 뭐고 나는 맛이 어떻고 이 당근은 맛이 어떻고 오이는 어떻고 이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여러분 몸에 이제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 호르몬이 아이에게 그대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의 호르몬을 이 아이에게 저축을 많이 시키셔야 돼요. 태중에 있을 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몸 자신 마사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마사지 하시고 자기 전에 팔다리 다 주무르고 이렇게 주무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사지 하는 거 이거 생체 내 호르몬 분비에 되게 좋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 4번째 아이에게 책 읽어주고 아이한테 노래 불러주고 이런 게 이 아이의 안정의 델타파를 형성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런 태교 활동들을 좀 하시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4가지만 하시면 태교는 그냥 완벽하게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커버가 될 겁니다. 자, 영상을 이제 끄고 제가 나올 건데 어디 갔나요?
쉐어링을 끄는 버튼. 아, 여기 있다. 자, 여기까지 하시는 거 제가 빠르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질문이 있으실 건데, 지금 방에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오늘 들었던 내용에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화면 켜고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 필요하신 거 해드릴게요. 지금 나가셔서 스트레칭 하시고요. 다시 이 방으로 비디오 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만나 뵐게요.